고객님, 지금만 특별히 드리는 금리입니다. 최근 은행에서 이상하게 연락이 자주 오시나요? 평소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왠지 모를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보내는 작은 SOS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루머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것, 공포가 아니라 점검을 실행하는 것. 금융시장에는 항상 소문이 먼저 퍼지고 공포가 그 뒤를 따라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사라져도 구조는 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불안을 키우기보다 차분하게 구조를 살펴보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돈을 지키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은행도 아닙니다.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영상이 불안을 키우는 계기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뱅크런이라는 말,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사건이 터져 어설하기보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질 때마다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하곤 합니다. 뱅크런이란 은행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려 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을 그대로 금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예금의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과 투자로 운용합니다. 이 구조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순간에 돈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안이 퍼지는 순간 사람들의 행동이 한 방향으로 쏠리면 그때부터 이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면 직접 창구에 가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만 터치하면 몇 초 안에 송금이 끝납니다. 이제 도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라 손끝의 움직임으로 이동합니다. 불안한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 자금의 이동도 아주 빠르게 이어집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수백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속도 자체가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포에 반응하기보다 신호를 읽고 차분히 점검하는 능력. 그것이 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은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거창한 금융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신호는 이상하게 좋은 조건입니다. 이런 문구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특판 금리 5.5%, 3개월 한정, 신규 고객 전용. 처음엔 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은행의 기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돈을 모으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 시장 평균보다 눈에 띄게 높은 금리. 거기에 중도 해지 제한, 여러 상품을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까지 붙어 있다면요. 이건 관대함이라기보다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설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신규 고객만 가능,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카드나 적금, 다른 상품과 묶음 가입, 3년 이상 장기 예치 조건, 하나씩만 보면 흔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면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은행이 지금은 돈이 빠져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왜 지금 이 조건일까?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서두르지 말고 잠시 보류하는 것. 그것도 충분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디지털 거래의 불편함. 요즘 은행 앱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로딩이 오래 걸리거나 점검 공지가 부쩍 잦아진 것 같다는 느낌.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서버 점검이겠지.
그리고 대부분은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의 오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특정 시간대에만 느려지거나 특정 금액 이상에서만 문제가 생기고 갑작스럽게 보안 절차가 강화되거나 이체 한도가 바뀌는 경우 이런 변화들이 비슷한 시기에 겹쳐서 나타난다면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앞두고 점검 공지가 반복되거나 500만 원 이상 이체할 때만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전에는 없던 추가 인증이 갑자기 필요해지거나 하루 이체 한도가 예고 없이 조정된 경우 이 중 하나만 있다면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이상이 비슷한 시기에 겹쳐 나타난다면 시스템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심스럽게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길 이유도 없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패턴을 보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불편이 생겼는지 가볍게라도 메모해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점검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대출 시장에서 느껴지는 균열입니다. 은행에서는 항상 두 방향으로 돈이 움직입니다. 한쪽은 예금, 즉 들어오는 돈이고 다른 한쪽은 대출, 즉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대출 쪽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 이런 뉴스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조용히 반복해서 쌓이기 시작한다면 그건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내 돈이 한 은행에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지, 한 상품에만 오래 묶여있지는 않은지,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가 모두 같은 달에 집중돼 있지는 않은지,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분산입니다. 위기가 와도 오지 않아도 분산은 불필요한 위험을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신호들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기가 올지 아니면 지나갈지 그건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준비할지 말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내 돈을 지키는 5분 점검 루틴 알려드릴게요.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5가지만 차분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예금 분산입니다. 한 은행에 너무 많은 돈을 모아두지는 마세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1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한 은행에 1억, 다른 은행에 5천만 원처럼 나누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만기 분산입니다. 모든 예금의 만기가 같은 달에 끝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3개월, 6개월, 1년처럼 만기를 나누어 두세요. 세 번째는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금 준비입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최소한의 생활비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나 CMA 같은 계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화 자산 일부 보유하기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통화에만 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외화로 나누어 두는 것. 이건 투자가 아니라 균형을 위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문이 아닌 기준으로 판단하기입니다. SNS나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만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마세요. 공식 자료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나만의 원칙을 세운 뒤 행동으로 옮기세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뱅크러는 사람이 만드는 위기입니다. 소문이 불안을 키우고 불안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각자가 차분하게 준비하면 실제 위기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포는 전염되지만 준비는 당신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정리하세요. 은행은 위험하다고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돈은 내가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